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인생의 명운으로 아는 지혜 팔자명리학 제21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격국체계의 7번째인데요. 식신격과 상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격국체계는 21강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자명리학의 전반부 주로 이제 고법시기 그리고 이제 신법시기 그리고 신법시기에서 이 표준모형 까지가 이제 전반부 강의가 되겠는데요. 대략 명리학의 역사에서 대략 한 1500년의 역사를 훑은 겁니다. 그래서 고법 시기에서 고전 모형이 어떻게 출발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한나라 당시에 이제 그 명리학이 태동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명나라 이제 중기까지 이제 고전이 나오기 전까지 표준 모형이 이제 완성되는 단계까지를 이제 저희가 쭉 이제 살펴보게 된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번 21강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22강에서는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고법 시기의 고전 모형하고 그리고 신법 시기에서의 표준 모형을 전체 정리하고 23강부터는 이제 심화 시기로 들어오면서 명리학의 고전들, 이 고전 4개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사주명국을 통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식신격과 상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신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의 특징을 살펴보면 만민영의 삼명통의 논식신, 그러니까 식신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식신이란 일간이 나온 것이고 순서상 세 번째 자리다. 그러니까 일간, 내가 생하는 거죠. 이는 갑이 병을 먹고 을이 정을 먹는 자리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목이잖아요. 오행이 목이에요. 그리고 병하고 정은 오행에서 화입니다. 그러니까 목생화니까 오행으로 보면 목이 화를 생하는데 그 천생화가 지지해서 그 오행 관계에서 서로 생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식신이 되는 거죠. 갑이 병을 낳은 것은 본래 기를 누설하는 것이고 병이 무를 낳는 것은 갑의 편재이다. 그렇죠. 무는 토잖아요.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목극토죠. 그래서 이제 편재가 되는 거죠. 편재는 하늘의 독, 청록의 자연적인 재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힘을 수고롭지 하지 않고 복과 녹봉을 이룸을 보는 것을 누린다. 그러니까 편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복인데 그 중에서도 이 편재는 하늘이 주는 복이다 그 얘기죠. 하늘이 지리는 뇌물. 갑과 병에는 이제 부자의 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왕성하고 도와줘 재산과 녹봉을 생기게 함으로써 그 부모를 받드는데 어찌 편안히 누리지 못하겠는가. 또 갑이 경을 보는 것이 살이며 무를 보는 것이 갑은 목이죠. 경은 금이에요. 금목이죠. 금이 목을 극하니까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거는 관성이라고 그랬죠. 편관하고 정관인데, 이 편관은 이제 살로 장애한다. 칠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는 것이 재이며 그 식신은 병화인데, 경해살을 억제하고 굴복시킬 수 있으며, 간목을 이기고 손상하게 할 수 없으며, 무해제를 낳을 수 있으며, 간목이 쓰게 한다. 무릇 명이 살의 자리와 만나고 식신이 왕성하고 도움으로 살은 식에 의해 억제되어 감히 재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살이 식에 의해 억제된다는 거는 식신이 관성을 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살은 식신에 의해서, 눌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식신은 수명의 별, 수성. 보통 우리가 이제 북극별이 있고 남극별이 있는데 북극성은 죽음을 관장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북극성은 죽음을 관장하지만 남극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을 관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성이라고 합니다. 목숨 숫자를 써서 수명의 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식신은 뭐하고 관련됐다? 생명. 목숨하고 많이 관련돼 있다. 자귀의 별, 그러니까 자귀라고 하는 거는 벼슬을 내리는 거잖아요. 작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식신이 왜 선한 신의 도리로 인식되는지 해석하는 거니까 식신이 들어오면 뭐다? 이건 선한 신이다 이거죠. 선한 신. 그래서 식신은 재가 생기도록 하고 재물이 생기는 거죠. 근원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내가 먹기도 하고 뭐 필요한 데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식신은 칠살을 이기고 억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편관이죠. 칠살로 하여금 자신을 공격하도록 하지 않고, 왜냐하면 관성은 나를 극하거든요.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나를 관성이 너무 세면 내가 눌림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이제 식신이 있으면 관성을 눌러준다 그러죠. 나를 재난과 해로우면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수명의 별과 자기의 별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있는 경우에는 목숨이 식신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길고 그리고 이제 관직에 나가거나 또는 어떤 큰 기업 조직에 있으면 높은 자리로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식신격은 일주에 식신이 필요하고 당연히 뭐 식신격이니까 식신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모두 낳고 왕성하며 충과 파가 없어. 충은 이제 빌충차인데 부딪힌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빈다라는 의미도 있고 파는 이제 깨져 없어지는 거죠. 파가 없어져 충살이나 파살이 없어서 재물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그래서 식신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먹는 신이잖아요. 뭐 식신이 먹을 식재 귀신 식재 먹는 신이니까 먹고 사는 거는 전혀 걱정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복이 넓고 크며 여유로워서 스스로 만족한다. 자식이 있고 장수한다. 이 내용은 식신격은 몸과 먹는 것이 모두 왕성한 것을 성공의 전제로 삼고 동시에 식신격을 지닌 성공한 사람의 체형과 마음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성격을 보면 온화하고 또 마음이 넓고 대체로 식신격인 사람은 이제 체격이 크다. 그리고 일을 잘 도모를 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성향이 있다. 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식신은 마땅히 한 가지 지위뿐이어야고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본래의 기운을 훔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식신은 일주의 기운을 누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일간이 생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운이 나가는 거거든요. 같은 본성이 서로 기를 누설하는 것이므로 많으면 오히려 타장하다. 그러니까 식신이 많으면 내가 기가 많이 나가겠죠. 내가 생해줘야 되니까. 마땅히 한 가지 지위뿐이어야 하고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는 면에서는 정관, 칠살, 식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정관이나 칠살, 그러니까 편관이죠. 그리고 이 식신 이 세 가지는 너무 많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편관 같은 경우 너무 많으면 살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식신을 지닌 사람이 몸이 왕성하면 대부분 신체가 비만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몸이 쇠약하고 식신이 많은 사람은 몸을 누설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도리어 신세가 허약하고 병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생해주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해야 되기 때문에 식신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하기 때문에 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를 많이 쓰다 보면 체격이 커도 기가 많이 나가게 되면 나로부터 기가 많이 나가면 이제 약해지고 또 그걸 감당 못하면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격을 이루는 것을 보면 논식신에 사주의 세와 월에서 재와 식을 보는 것은 재물과 먹는 거죠. 할아버지의 음덕과 업적이 풍성하고 융성한 것이며 일과 시에서 아내와 아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자, 이게 사주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식신이 모두 왕성하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 재성과 천간이 통하는 것이 이제 식신격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식신이 연주하고 월주에서, 그러니까 연주하고 월주에 식신이 들어가는 경우는 조상의 공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주 같은 경우는 조상 공덕이잖아요. 월주는 부모의 공덕. 일주가 이제 나와 배우자. 그리고 시주가 이제 자식. 그렇게 이제 보통 사주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가족 관계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이 연주나 월주에 있으면, 특히 연주에 있으면은 조상 공덕으로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이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이제 시주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마땅히 이제 현명한 아내와 준수한 자식을 얻게 된다. 동시에 식신격이 천간에서 재성을 드러내면 천간에서 재성을 갖고 있으면 식신을 보하기 위해서 상극과 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격을 깨는 것을 보면 식신격이 깨지는 것은 논식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명통에 식신이 편인을 크게 꺼리는 것이 이제 도식이라고 우리가 지난 강의 때 한번 했었죠. 그것이 주관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됨됨이에서 시작이 있지만 마무리가 없고 명모가 비뚤어지고 신체가 왜소하고 심성이 제한적이고 매우 급하며 많은 것을 하고자 하지만 성취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은 초기 명리학에서 강조한 것이긴 한데요. 식신을 활용하는 이제 명예 형국에서 편인, 효인이라고 하는데 편인을 나타내는 것을 가장 꺼리는데 편인을 보면 효인을 보면 이게 식신이 깨져요. 왜요? 인성이, 그러니까 편인이나 정인이 식신을 극하잖아요. 오행에서 보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편인이 나타나면 식신이 깨진다. 그래서 효인이, 편인이 식신을
빼앗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식신격이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보면 식신은 왕성한 녹이 서로 도와주는 것을 기뻐한다. 월령에서 월주의 지지죠. 그래서 월지를 이제 월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록이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에 신옥이 그 다음으로 아름답고, 거기에 이제 귀인을 만나서 식신이 운을 낳고 왕성한 땅으로 가니 복과 녹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 건록은 이제 12가지의 그 명예 형국에서 풀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식신격은 몸이 왕성한 것을 기뻐해요. 그렇죠? 몸이 왕성하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몸이 왕성하고 체격이 크고 건강하고 힘이 좋아요. 그래야 식신을 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신은 일간 내가 건강하고 체격이 크고 튼튼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월록이나 시록을 볼 수 있다면 이론은 반드시 약하지 않다. 일주가 약하지 않은 조건을 갖추면 식신이 작용할 수 있는 천지, 하늘과 땅,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식신이 있는데 일간이 약해. 그럼 식신이 작용을 못 하잖아요. 식신은 조상의 음덕으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즉 재물과 이런 어떤 그 재화가 나에게 많이 들어오는 건데 내가 그걸 끌어들일 수 있는 기운이 없으면 어때요? 못 들어오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면 이제 꺼리는 내용이게 되겠죠. 식신이 거듭 나타나서 상관으로 변하니 사람에게 자식이 적게 된다. 행동이 방종하거나 남을 해치고 거스르는 성격을 지닌다. 이제 식신하고 상관, 식상인데, 이 식상격에서 상관은 주로 이제 식신도 자식을 나타내지만 상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서 보겠지만, 아주 강한 자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신이 많으면 이제 상관으로 변하는데, 이때는 이제 식신이 많을 경우에는 이걸 식신으로 보지 않고 상관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건 관을 해치는 거거든요. 관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좋은 면은 사라지고 안 좋은 면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꺼리는 거죠. 이는 상관이 묘에 들어감으로 장수하는 것이 연장되기 어렵다. 공망을 매우 꺼리는데 이는 관살이 드러나서 대체로 의사, 무당, 술사 등 9가지 부류의 직업입니다. 공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천간하고 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천간하고 지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갑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쭉 나가잖아요. 그럼 갑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갑을 병정 무경 신계 천간은 10개란 말이에요. 근데 지지는 12개죠. 갑자 을주. 그래서 갑자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갑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갑인에서 시작하게 되면, 자축이, 이제, 인부터 시작하니까 자축이 공망이 되겠죠. 자축이, 10개의 천간과 짝을 못 이루니까, 자하고 축이 공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게 공망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대충 보면, 예술가들이 좀 많고, 그리고 종교인이 좀 많아요. 이 식신상관격은, 종교인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좀 많고, 그래서 살이 많이 작동을 하면은, 화개살 같은, 옛날에는 그걸 좀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 예술인들, 음악이나 무용이나 이제 이런, 계통으로 많이 갑니다. 묘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공망을 만나는 것도 꺼린다. 자, 두 번째 이제 상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격의 특징은 상관은 내가 상대를 낳는 것이죠. 식신하고 상관은 내가 낳는 거예요. 자, 이는 갑이 정을 보고 을이 병을 보는 거예요. 갑을은 목이니까 병정은 화니까 목생화잖아요. 그래서 앞에 식신하고 있는 똑같습니다. 갑은 신을 관으로 쓰는데 정화가 왕성함으로써 내 기운을 도둑질하여 신금을 이기고 억제하니 갑을 귀하게 보좌하지 못하게 상관이라고 칭한다. 자, 관은 관성, 편관이나 정관은 일간, 나를 억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억제당하면 그 식신이나 상관을 생할 수 있나요? 생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상관은 명칭 의미로 알 때 있듯이 관성을 송상하고 해로움을 끼친다.
그리고 십신은 그 일간을 주축으로 하는 관계에서 정의된 거죠. 그 십신 이제 비경, 겁재부터 시작해서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그다음에 편인, 정인 이렇게 10개의 신, 10가지 신으로 이제 우리가 십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나와의 관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의 그 일주에 일간을 놓고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생하는 관계냐, 아니면 내가 극하는 관계냐, 아니면 나를 생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극하는 거냐. 그래서 상관만 그 명칭이 일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관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십신들은 전부 일간하고 관계에서 그 관계가 상생과 상극 관계가 이어지는데 이 상관은 일간하고 관계가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아니라 정관하고의 관성에서의 정관하고 관계. 그래서 상관이잖아요. 해칠 상자에 관자 벼슬 관자잖아요. 이게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상관격인 경우에는 자식복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에게 안 좋게 작용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선한 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상관은 흉신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 많은 재주와 기회를 주관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식신격이 예술가들이 많은데 특히 상관, 식신보다 상관이 강할 경우, 이제 상관격일 경우에는 직업운이 예술인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이게 그 논상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교만하여 세상을 업신여기고 기상이 높고 마음이 편치 않아도 꺼리는 것이 없고 계획이 많아도 완수하는 것이 적고 재주를 부려도 결과가 초라하며 늘상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못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도 그를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본다. 그래서 상관격을 이 삼명특의 논상관에서는 그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상관격을 가진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상관은 총명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굉장히 강해요. 상관격의 사람들은 뭘 보고 그걸 인지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예술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걸 어떤 이 예술적인 그림이라든지 시라든지 음악,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마음에 자치와 활력이 넘쳐흐르고 있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자신의 풍모를 강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재능을 모두 나타내고 승리욕이 강하다.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자아를 드러내는 면이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상관격이거든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쉽고 전통의 구속을 싫어하고 반역성을 지녀서 항상 자신의 재능을 믿고 교만하고 색상을 없이니고 고집스럽게 혼자 행동한다. 이건 이제 나쁜 면을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워낙 강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안다. 나쁘게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고, 나는 굉장히 뛰어난 예술론을 가지고 있어. 나는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굉장히 시적 감사인, 이런 어떤 이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지나쳐서 이런 어떤 자만으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봉건적 전통 규범이 통치적 지위를 차지했던 시대, 그러니까 옛날 봉건 시대 때겠죠. 이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은 체제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해진 사회 질서 체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시 짓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을 많이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상관격은 상관을 다하는데 힘써야 귀한 것으로 본다. 원래 관성이 있는데 관성을 손상하면 무겁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상관이 관을 보니 100가지 실마리가 재난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상관격에 대한 요점을 나타내는데, 상관을 다하는데 힘써야 된다. 상관을 다한다. 이게 상관을 다한다는 말은 사주에서 관성을 전혀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을 다해야, 그러니까 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성 깨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을 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깰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상관격은 내가 굉장히 잘났거든. 그리고 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못하다거나 내가 뭐 저런 이러다 보니까 나에게 올 수 있는 벼슬의 자리나 좋은 기회들이 와도 내가 스스로 부정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국에 관성이 없으면 상관은 자연스럽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피하지만 도리어 해야만 할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상관격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서 룰에 따라서 수능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업무를 행해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비결에서 말하기를 상관이 너무 무거운 것은 자식에게 반드시 이지러짐이 있다. 또한 이르기를 연이 상관을 이기는 것은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다. 월이 상관을 지니는 것은 형제가 온전하지 못하고, 시가 상관을 지니면 자식이 흉포하다. 일이 상관을 지니면 아내와 첩이 어찌지 못하다. 그래서 상관이 연, 월, 일, 시주에 각 주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연주에 있으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 월주에 있으면 형제가 온전하지 못해요. 시주에 있을 경우에는 내 자식이 삐뚤어지기 쉬워. 근데 나죠. 일주에 있으면 아내, 옛날에 이제 첩이 많았으니까 첩이 얻을지 못하다. 그러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좋은 반려자를 못 만난다는 얘기죠. 육신 측면에서 상관은 모든 곳에서 흉한 신이 된다. 그러니까 상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격은, 그러니까 정관은 벼슬을 주니까 좋은 신인데, 이 관을 깨는 상관은, 흉신인 거죠. 그러니까 격을 이루는 걸 보면, 상관이 비록 흉할지라도 내가 낳은 것이고, 자신의 소유물이다. 상이 닿으면 재를 낳을 수 있고, 재가 왕성하면 관을 낳을 수 있다. 조화가 펼쳐 바뀌는 것에 정이 있다. 그러므로 상관은 재를 보아야 하지만 관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관은 재성을, 편재나 정재를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데 재성이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특히 편재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요. 격국의 그 어떤 형국을 분석을 하다 보면 상관격이 강한데 재성이 있으면 특히 편재, 이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제 활동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스타일들을 보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격국이 어떻게 위치를 잘 하느냐죠. 상관격은 재를 보는 것이 마땅한데, 이처럼 상관에 뛰어난 기를 유통하고 상관의 재주와 지혜를 써서 재물의 풍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상관은 기본적으로 앞에서는 자만 지나쳐서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조직에 적응 못하고 하는 얘기지만, 이번에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상관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면 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러니까 센서티브하고 굉장히 아주 정서적인 면들을 그런 걸 잘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찰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재주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돈 버는데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재성이 있어서 돈 버는 일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BTS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룹이 돼서 엄청난, 부와 그다음에 명예를 얻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BTS 멤버들의 사주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예술성이 강한 상관격을 가진 멤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자, 내용은 상관격은 재를 보는 것이 마땅한데, 이처럼 상관에 뛰어난 기를 유통하고 상관의 재주와 지혜를 써서 재물의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격인데 재가 있다. 그래서 잘 맞는다. 이거는 상관 생재격이에요. 상관이 재를 생하는 격이다.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이때 그러니까 상관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재성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특히 편재. 비록 관성을 명백히 볼 수 없어도 재가 은연중에 관을 낳기 때문에 귀한 길이다. 그러니까 관성이 있으면 관을 깨지만 재가 있으면 재가 또 관을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가 상관이 재를 생해서 재를 통해서 돈이 많아짐으로 관이 생길 수 있죠. 벼슬이 생기거나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격을 깨는 걸 보면 상관이 관을 보니 재난의 100가지 실마리가 된다. 이거는 상관 자체 명칭이 이미 상해를 입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격을 깨트리는 거다. 그죠? 상관이잖아요. 관을 깨는 거잖아요. 관에게 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관성에 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격을 깨는 거다. 자,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은 상관은 재운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렇죠? 아까 재성 들어온다라고 그랬죠? 그 인수가 왕성한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관의 본토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관격인 사람은 재성이 있어야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관. 근데 관이 들어와서, 본토를 행한다는 거는 중심이 된다는 거거든. 그 사주양국의 중심이 되면 당연히 상관이 관을 깨버리겠죠.
극해버리겠죠. 그래서 운에 관한 설명인데 격이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은 이제 일치하고요. 그리고 상관이 의지할 수 있는 죄가 없으니 비록 재주가 교모하더라도 반드시 빈곤하기 마련이다. 상관이 많으나 몸이 왕성하여 의지할 것 없으니 승려나 예술가로 정해진다. 자, 이건 이제 직업운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상관이 다 손상하는 걸 봐서는 안 된다. 상관이 손상되면 어떻게 돼? 죄를 못 살리잖아요. 죄성을. 그러니까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능력이 손상되는 것이 이게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왕성해야 상관이 살겠죠. 그죠? 내가 일간이 왕성해야, 일간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상관이 살아요. 식신도 살고. 그래서 이제 몸이 왕성한 것이 이제 좋은 명으로 본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관의 빼어난 기운을 유통할 수 있는 죄가 없으면 저것은 단지 고결하게 스스로 감사하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간이 강해서 식신을 상해주는데 또 상관을 생해주는데 특히 상관의 그 재주를 막 살리시는데 이 상관이 생할 재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 사주에.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보는 거지 뭐. 자기의 기운과 자기의 재주만 스스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재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술가들 보면 정말 뛰어난 능력도 많고 아주 정말 예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뛰어난데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 많잖아요. 이런 걸 만약 이제 사주 연곡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상관격이라면 분명히 사주에 재성이 없는 거죠. 네. 자, 오늘 식신상관격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22강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리학 태동기, 그 다음에 고법시기의 고전모형, 그리고 신법시기의 표준모형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가 22강에서는요, 이제 신법식이 들어와서, 이제 고전 모형에서는 이제 그 사주에서 연주를 중심으로 봤잖아요. 근데 표준 모형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연주를 보는 게 아니라 일주를 보고 일주에서 일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명예 형국을 이제 분석을 했죠. 그리고 고전 모형에서는 이제 나붐으로 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표준 모형에 들어와서는 이제 나붐이 없어지죠. 그래서 오행으로 십신, 오행, 격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법식의 표준 모형 우리가 지금 한 것 총정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강부터는 이제 그 심화 시기로 들어와서 이제 이 고법시기, 신법시기를 거치면서 쌓아졌던 명리학의 이론들이 이제 체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 체계를 이루는 고전들이 있습니다. 뭐 명리학원이라든지 적천수, 자평진정, 궁통보감 이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 책에서는 어떻게 사주를 그 통변을 했는지 사례들을 놓고 같이 한번 실제로 분석하는 것을 이제 후반기 강의로 보겠습니다. 다음 22강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